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기술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앞으로 일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특히 엔화의 방향성이 매우 궁금해지지요. 오늘은 아베노믹스의 전개 방향 그리고 엔화에 대한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인상을 자신 있게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일본의 소비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2분기에 연율로 7.1%까지 쪼그란 데 이어서 발표됐던 3분기 실적마저 3분기 GDP마저 전분기 대비로 0.4% 감소했기 때문에 일본은 명백하게 기술적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겁니다. 특히 시장 예상치가 0.5% 증가를 점쳤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라는 평가인데요. 실물 경제는 따라와 주지 못하는데 단지 돈으로만 끌어올렸던 주가가 풍년이었던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죠. 아베노믹스 직전의 원엔 환율이 1,430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이었죠. 지금 환율이 940원 조금 넘어 있으니까 줄 잡아도 엔화 가치는 4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아베 정부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부의 효과를 노려봤지만 기다리던 그 부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부 수출주들의 이익 증가가 약간의 고용을 창출했다지만 그것도 명목상의 고용 창출이었을 뿐이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임금은 올해 지난 9월까지 무려 15개월 연속 감소만 했지요. 이러니 소비가 일어날 턱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그 아사히 마이니치 이런 그 신문들은 물론이고 친자민당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니온게이자이 등 이런 일본의 대부분 언론들이 일제히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었다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베 신조는 새로운 액션이 필요해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궤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별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공격에 시달릴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아베 진영의 브레인들은 잇따라 정책적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우선 아베 총리의 경제 보좌관이면서 경제 스승으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소비세 인상과 엔화 평가 절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한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때 자주 거론됐던 소위 바우처의 발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하는 거죠. 돈을 뿌려도 안 되니까 이제 가게에 손을 직접 돈을 쥐어줘서라도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또 아베 총리의 다른 경제보좌관이죠. 혼다에스로는 보다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바우처 이외에 소득세를 다시 낮춰주고 올린 소득세를 다시 낮춰주고 사회보장세를 삭감해서 가계 소득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소비세 인상의 스케줄도 연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의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장관이 물가 하락 심리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전에 서둘러서 소비세를 올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소비세 인상도 역시 연기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엔화에 대한 방향인데요. 제가 아베라면 더 이상 엔화 약세를 강하게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주도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0월 31일 날 추가 완화 결정을 발표할 때도 반대표가 무려 4표가 나왔습니다. 금정위원들이 모두 9명이죠. 단 한 표만 반대표가 더 나왔더라도 지금 80조 엔으로 늘리겠다라는 양적 완화는 무산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금정위원들도 양적 완화가 지금 별 큰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GDP마저도 이렇게 좀 악화된 것을 봤다면 엔저 무용론이 다시 한번 입증된 이상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엔화의 약세만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달러 약세 전환 신호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의 투기적 포지션이 급격하게 줄고 있네요. 그리고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ETF 몇 개 차트에서 심각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차 같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고생했던 종목분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내내 하락만 하던 유가와 금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급등으로 마감되는 등 실물 가치를 가진 상품 등에서 독특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물론 우리 증시의 엔 약세만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중기적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